안녕하세요. 꽁타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의 숙제가 하나 있죠? 뭘까요? 네, 다이어트죠. 우리 모두 지방을 빼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영상은 지방에 대한 진지하고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상이 평소보다 길고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최대한 재밌고 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 빼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기아에 적응하도록 진화해 왔으니까. 지금같이 풍족한 시대는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상승작용, 기량작용, 등등. 이렇게 생명체의 활동이란 이런 수많은 상호작용들의 결과물이죠. 즉,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는다던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한두 가지 변화를 주어도 인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피드백 요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걸로 긴 세월 동안 기아에 적응한 인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한두 가지 변화로 인해서 나머지 수많은 요소들이 변화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지방 감소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밥을 적게 먹으면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기아 상태로 판단을 하고 칼로리 소모가 큰 근육부터 재빨리 없앤 겁니다. 즉,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 거죠. 심지어 지방을 축적하려는 체질로 급속히 바뀐다는 건 더 큰 문제예요. 반대로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몸은 긴급 사태로 파악을 하고 몸의 가용 에너지, 글리코겐을 가득 채워놓으려고 해요. 글리코겐 1g당 물이 3에서 4g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몸 안에 수분이 늘어나게 돼요. 이처럼 몸무게의 변화는 무수한 피드백 작용의 중간 결과물인데 우리는 이걸 최종 결과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대로 변하지 않는 몸을 보고 실망하다가 결국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몸, 건강한 육체는 단순히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습관이 항상 배어있는 일상이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습관이 지속될 때 살이 빠진 시스템이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심박 이 두 가지로 어떻게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왜 자전거가 최고의 수단인지 얘기해 볼게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식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초반에 언급했던 체중에 연연해 하지 말기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지방이 적은 거지 체중이 꼭 적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도 몸매가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골격근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사람도 있죠. 이렇듯 체중과 몸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체중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꼭 숫자를 봐야겠다면 체중보다는 체지방률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은 부피라면 근육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근육 무게가 조금 늘었다 싶으면 그걸 다이어트 실패로 여기고 운동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늘어난 몸무게에 속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이 늘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그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즉, 완전히 사고를 바꿔서 체중에 연연해 하지 않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알아보러 가시죠. 살이나 지방을 태우려면 당연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을 해야겠죠. 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운동을 오래 해야 되죠. 그쵸? 너무 당연해요. 운동을 오래 하면 당연히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죠. 만약 강한 강도의 운동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한 강도의 운동은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운동 실패 지점이 빠르게 오고 결국 가장 중요한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큰 근육을 써야 돼요. 우리 몸에서 단일 근육으로 가장 큰 게 허벅지 근육이죠. 그 다음이 가슴 대흉근, 그리고 등 근육이 커요. 이렇게 작은 근육으로는 칼로리 소모가 쉽지 않습니다. 큰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큰 칼로리를 소모해요. 자, 운동을 오래 해야 한다고 했죠. 그것도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걸 모두 해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대퇴사두근, 이 허벅지죠. 이 허벅지를 쓰는 운동이 자전거예요. 게다가 거대한 허벅지 뒤쪽에 대퇴이두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엉덩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해보신 분들은 각각 근육마다 고립 운동을 하시죠. 자전거도 대퇴사두, 대퇴이두, 엉덩이를 원하는 대로 골라 쓰거나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죄다 큰 근육이라서 쓰이는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요. 현대인들의 엉덩이가 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아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고 했죠. 그래서 걷는 동작에서는 엉덩이가 쓰이면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사람은 걷는 동작에서 엉덩이가 전혀 쓰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달리기를 해도 엉덩이가 쓰이지 않는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엉덩이가 쓰인단 말이죠? 달리는 동작에서는 오직 전력 질주를 할 때만 엉덩이가 쓰여요. 그 밖에는 뭐 쭈그려 앉았다 서는 동작, 뭐 스쿼트, 점프 정도가 있겠네요. 즉, 현대 인류는 일상생활에서 엉덩이가 쓰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큰 근육은 작은 부하라도 일단 쓰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는 가벼운 부하로 탈 때도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심지어 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에도 라이더는 체감할 수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타도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더 커요. 근데 줄넘기를 3, 4시간씩 넘는 사람 보셨나요? 달리기를 하루 종일 뛰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지만 자전거는 처음 타는 사람이라도 몇 시간은 거뜬하고 타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타는 게 정말 쉽습니다. 아, 너무 오랜 시간 투자할 여력이 안 되신다고요? 사실 진짜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전공법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허나 시간은 한정적이고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죠. 자전거를 타고 즐기다 보면 분명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한국은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도 이렇게 된다면 자전거에 들어가는 시간 투자는 매우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살을 빼려면 큰 근육을 써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운동을 오래 하려면 강도가 약해질 텐데 약한 강도로 운동을 오래 한다고 진짜 지방이 빠질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심박을 이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분에 심장이 뛰는 횟수가 심박이죠. 심박이 예전에는 전문가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핏빗 등등 다양한 스마트워치가 나오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게 되었죠. 보통 심박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심박계는 그저 심박 상태를 보여줄 뿐이에요. 심박계를 잘 활용하는 건 그걸 착용한 사용자가 심박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심박의 특성을 많이 알아야 심박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심박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제는 지방을 빼는 거니까요. 우선 평소에 심박계를 차고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최대 심박수를 기억합니다. 저는 190이에요. 그리고 편안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기록한 최저 심박도 기억해둡니다. 저는 60 정도 돼요. 그러면 60을 0%에 놓고 190을 100%로 놓는다면 이 퍼센티지를 이 표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심장이 60에서 70% 근처에서 유산소 존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구간이 지방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구간이에요. 즉,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심박계를 차고 이 구간에서 심박이 계속 유지되도록 자전거를 오래 타면 힘은 적게 들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바로 밑에는 템포 구간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방 소모의 절대량은 유산소 존보다 템포 존에서 소모되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운동 중에서 소모되는 열량을 비율로 따져보면 지방이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간은 바로 이 유산소 존입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을 처음 보신 분들은 유산소 영역이나 템포 영역에 대한 운동 강도의 감을 예측하실 수 없을 거고, 무조건 지방을 많이 태우는 템포 영역이 짱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함정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템포 영역대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최저 심박을 0에 놓고 최고 심박을 100%로 놨을 때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90%의 심박 구간까지도 1시간 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서 60%의 심박 구간은 웃으면서 탈 수 있는, 오히려 회복할 수도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60% 구간에서도 운동 강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심각하게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심박존 60% 구간에도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려요. 사실 이런 분들은 최대 심박수를 알아내기도 애매한 분들이죠. 템포 영역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입으로 이렇게 숨 쉬면서 말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지속하기 힘든 강도의 영역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이렇게 널리 알려진 심박수 구간표를 참고해서 살을 빼려고 하거나 운동 강도를 예측하고 싶어도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과 괴리가 있는 거죠. 이 괴리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번째 놀라운 함정이 나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운동으로 지방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다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람은 기아에 적응하기 위해 몸에 지방을 축적을 한다는데 먹는 걸 줄여도 운동을 시작을 해도 우리의 살은 빠지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운동 안 한 사람은 운동으로 지방을 태울 수도 없대. 아니 도대체 우리의 이 지방을 언제 쓰려고 축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순간적으로 아주 크게 전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있는데 이걸 ATP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고작 10초면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업으로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헬스장에서 남자분들이 무거운 거 들 때 이 에너지를 소모해요. 이 글리코겐은 산소가 부족한 강한 자극에서는 1분 정도면 바닥이 나요. 휴식 시간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리코겐은 산소가 없을 때 태우면 젖산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더 이상 글리코겐을 태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글리코겐도 백업이 존재를 하는데 바로 유산소 에너지입니다. 포도당이나 지방산을 산소와 함께 태우는 유산소 시스템이 돌아가요. 혈액 속의 포도당을 산소와 태우는 작업은 그래도 쉬워요. 하지만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을 혈액으로 보낸 뒤 이 지방산을 산소와 태우는 작업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즉, 몸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 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 존재하는 지방 연소는 지방이 가진 에너지량은 가장 많지만 변환 효율이 가장 떨어지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태우기 힘든 지방은 몸이 그 변환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경험을 시켜주지 않으면 애당초 효율도 안 좋은데 그 효율이 점점점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지방 연소를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지방 연소를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이유. 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운동을 안 하면 지방을 운동 에너지로 쓰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한 번씩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알고 보면 정말 신기해요. 원래 사람과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다른 생명체예요. 사람의 유전자와 전혀 관계없이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들만의 유전 형질을 따로 갖고 살아가고 번식합니다. 근데 공생이란 형태로 미토콘드리아는 사람 몸 안에서 함께 살고 있죠. 평소에는 세포막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형태로 사람과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공생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토콘드리아는 사람에게 음식물을 받는데 그 음식이 바로 포도당이나 지방, 산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지방, 산소 등을 음식물로 섭취하고 똥을 뿌직 놓는데 그 똥이 바로 ATP입니다. ATP 앞에 언급했었죠? 사람이 10초만 쓰면 금세 바닥나는 원초적인 에너지 그 자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기본 에너지 단위는 ATP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 ATP를 내놓는 겁니다. 사람의 세포막으로부터 포도당, 지방산 이런 걸 음식물로 건네받고 말이죠.
헌데 이런 식으로 인간과 공생하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역시 하나의 자립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평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의 근육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다는 걸 뜻하죠.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면 포도당이나 지방을 연소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간은 지방을 쌓아놔도 그 지방을 에너지로 바꿀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를테면 당뇨병이 많이 진행된 사람은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기능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에 당이 많거나 지방산이 많아도 이걸 이용해줄 대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앞에 언급했죠? 평소에 미토콘드리아에게 먹이를 많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 먹이는 포도당이나 지방산 같은 거죠. 근데 사람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기아에 적응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게 포도당이나 지방산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안 죽어, 오히려 운동을 해야 살아 라고 인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막 안으로 포도당이나 지방산을 밀어넣게 되고 그걸 미토콘드리아가 먹고 커지고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체가 포도당과 지방산을 많이 그리고 잘 소모하는 식으로 변해갑니다. 이 과정은 유산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ATP나 글리코겐을 소모하는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 심박수 60% 구간에서 이 운동 강도를 유지할 때 가장 빠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런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빠르게 변화해서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이 정도 지나면 체내의 기본적인 미토콘드리아 개수와 크기가 자리를 잡게 돼요. 즉 유산소 운동 3개월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해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거대한 에너지원이 하나 생기게 되니 운동도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살이 빠지는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끝입니다. 어떠신가요? 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근본적인 인체 시스템의 이해예요. 결국 몸의 지방 연소 대사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유산소 영역대의 운동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한 강도지만 큰 근육을 쓸 수 있고 운동 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별로 힘들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자주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자전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유산소 운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바로 자전거와 크로스컨트리. 이 두 개가 가장 커다란 에너지를 소모하는 진정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즉 우리에게 선택지는 애당초 없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심박계를 차고 오늘부터 자전거를 꾸준히 한번 타보세요. 주변에서 너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성공하길 빌겠습니다.